왼손은 오른손은 양. 음과 양이 상박하여 위지 신야라. 신명 신자. 우리가 뭐 창조주 신이나 그런 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신명난다, 무당들이 푸닥거리에서 느껴지는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방에서는 바로 심장이 죽어난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잡수면 아무래도 이 신명이 좀 없어지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신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주제, 신명이 죽어버린 이 지구촌, 그 중에서도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젊은 학도들, 국민학교 다니는 학생이 1시까지 공부해야 되는 이 현실, 유치원 어린아이도 두세 개 과외를 확실히 한다고 오늘 제가 충청북도 단양에서 7시 반 첫 버스를 타고 오서, 그리고 저 동대문은 아니 저 동서울 쪽에서 제가 목욕 좀 하고 택시를 잡아 타고 오는데 택시기사가 쯧쯧쯧쯧 하더라고요. 요새 어린아이들한테 신명을 찾아볼 수가 없대요. 신명을 찾아볼 수 없대요. 유치원 어린아이를 세상에 만상에 두세 개씩 과외를 시키는 이 나라. 그래서 애들이 산수를 봐도 곤충을 봐도 그저 진달래 먹고 물장구 쳐야 되는 신명이 살아있는 어린아이여야 되는데 심장이 건강하지 않아요. 입시지옥 대단한 우리나라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손은 음입니다. 오른손은 양입니다. 대부분의 한 70%는 오른손잡이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격파한 힘. 왼손은 꽉 움켜쥐는 힘이 강합니다. 뭐 꼭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왼손은 여성, 남성은 양. 그래서 잘 만난 여성과 잘 만난 남성이 서로 만나면 신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결혼하면 3년 지나서 생화학적인 호르몬 시간이 다 지났어. 이제 이 시간이 다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누워 자는 걸 봐도 그렇고 신비스러움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신명이라는 건 좀 신비스러워야 돼요. 좀 너무 아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모를 줄도 알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알 줄만 알면 뭐해요? 모를 줄도 알아야지. 여러분, 아는 거를 위주로 가르치는 이 지구상의 교육은 분명히 말세를 만들어냅니다. 아는 거를 너무 우리 머릿속에 꾸겨 넣어가지고 어린애들이 지금 지식의 위장이 터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태권도, 무슨 학원, 영어 학원, 어선 학원, 그냥 저녁 때가 지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식의 위장 창고인 수고름 신보경에 해당하는 신보가 꽉 찼어요. 그래서 이것의 어원은 우리 한글에도 남아있는데, 신보를 잘 써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안, 이, 비, 설, 신, 의, 마하번냐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벌살 탁 하다가 무아니 신, 무아니 비설신의,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나중에는 이 뜻조차도 없다네. 여기에는 지식의 저장 창고 신보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의학은 오장육부가 아니에요. 육장육부입니다. 여러분, 신보에 지식을 넣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그냥 형상화시켜서 사람을 이렇게 그리면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위장하고 대장은 자네가 그려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교 본과 4학년 보세요. 지금도 잘 못하게 생겼으니까 손이 일로 가죠. 예? 무의식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골치 아프다 그러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손이 일로 가죠. 그러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조각이 있죠. 예? 그래서 골치 아프게 이러고 또 앉아있죠. 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내 빤스는 어디 갔을까? 내 팬티는 어디로 갔을까? 빨가벗었거든.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잘 모를 때 우리도 모르게 자기 이마 아이고도야 아이고도야 하죠. 약간의 미세한 열이 통합니다. 여러분들이 넷째 손가락으로 수소양 삼초경이라고 하는 경락은 우리들의 모름, 망각, 지식의 배설작용을 도우는 중요한 경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았으면 모를 줄도 알아야 됩니다. 먹었으면 쌀 줄도 알아야 되죠. 근데 왜 어린이들 보고 기억만 하라는 거야. 기억만 하라는 거예요. 위장에다가 밥만 먹고 그리고 여기를 묶어놔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폭발해서 소위 폭설이라고 그러죠. 한꺼번에 설사가 나오면서 사람이 깔아지거나 죽거나 소장과 대장의 기능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약에 위장에다가, 이게 지식의 위장입니다, 여기다가 이걸 기억이라고 합시다. 아이고 그림도 하나 정말. 여기다 기억을 집어넣고 자꾸 쑤셔넣어. 태권도, 영어, 수학, 국사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그럼 얘들이 요새 또 컴퓨터 게임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집어넣는데 요걸 나오지 못하게 해봐요. 결국은 위로 구토를 하든지 어느 날 갑자기 설사를 하거나 폭설을, 이 눈이 내리는 폭설이 아니라 설사할 때 설자, 갑자기 그냥 폭력적으로 설사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장이 다 망가지죠.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 한번 심보라고 생각을 해봐요. 보이지 않는 것도 여러분들 보이는 거나 똑같이 작용합니다. 보이지 않는 지식이 지금 꽉 머릿속에 찼어요.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그럼 여기를 조여 붙여요. 지식의 배설 창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꽉 있던 게 어느 날 한꺼번에 터지면 어떻게 되죠? 어린이 치매증이 오는 거예요. 학교 갔다가 자기 집이 어딘지 까먹었어요. 엄마 이름이야 기억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 학교 선생님도 못 알아봐요. 여러분들이 과잉 교육열이 우리 불쌍한 어린애들을 그와 같이 입시 지옥으로 몰아넣으면서 정말로 귀중한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셋째 손가락에는, 가운데 손가락에 무슨 경락? 심포경락. 뭐 수고름 같은 건 몰라도 심포를 잘 써라. 심포경락과 나란히 붙어있는 넷째 손가락은 무명지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름은 없지만, 무명유용이요, 이름은 없지만 쓰이는 바는 있다. 무상유용이라 상은 없지만 역시 쓰이는 바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들의 망각의 통로예요. 망각의 통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식인들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갖다가 잘 활용했는데 이게 잘 나가질 않네. 그러니까 가볍고 향기롭고 심지어는 사람을 부작용을 일으키고, 껍데기에는 이빨이 썩은 거에다가 폐가 암이 걸린 걸 이름지어 뭐죠 이게? 담배에 뭘 그렇게 대단한 얘기는 하신 줄 알고. 아니, 담배 껍데기에 이빨 썩은 거, 잇몸 망가진 거, 폐암 걸리고 막 붙여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담배를 그렇게들 피워요? 뭐를 못하기 때문에? 지식을 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설을 해야 다시 지식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가나 그런 사람들은 하면 설사가 좀 되는 거예요. 어거지로. 그러니까 이것에 의존하고 나니까 중독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어린애들이 엄마 잔소리, 아버지 잔소리. 여러분들 이 집어넣은 거를 어린애들이 잊어버리려니까 그냥은 안 잊어버리거든. 수소양 삼초경을 잘 자극해 주면 될 텐데 그런 지식이 있나? 담배 대신 더 독한 뭐를 합니까? 비닐봉지에다 넣고, 마약. 마약에 가기 전에 걔들이 돈이 있나? 그 마약 살 돈이 없거든요. 히로뽕이니 뭐 이런 거 살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에 뭐죠? 본드, 또 가스. 여러분들 옛날서부터 연탄가스 중독을 만약에 걸리게 된다면 제일 먼저 마시는 게 뭡니까? 동치미 국물. 동치미 국물이 새콤달콤합니까? 아니면 아주 맵습니까? 새콤달콤하죠.
그러니까 망각이 아주 극도로 심해서 가스 중독이 돼가지고서 모든 것을 다 잊어먹고 까먹고 있을 적에 신음식은 그때는 저축작용을 길러주기 때문에 몸에 기억력을 불러일으켜 주는데, 어린아이들은 거꾸로 망각을 하고 싶어서 가볍고 향기롭고 해롭고 의존작용이 큰 마약으로 가는 중간선상에서 걔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본드나 가스란 말이에요. 또 담배. 청소년들을 근본적으로 왜 지식으로 무장을 시키냐 말이에요. 왜? 모를 줄도 알아야지 사람이요. 이 시대에는 전부 아르마리가 지배하고 있어요. 뭐 아는 게 좋은 줄 알아요. 근데 모를 줄을 알아야 실제로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식의 저장 창고 수고로움 심포경과 망각의 통로를 동시에 사랑할 줄 알아야지, 지금처럼 자꾸 아는 거 위주로 하게 되면요, 우리 지구촌은, 특히 한국은 교육부터 우리는 망가집니다. 옛날서부터 아는 것이 병이란 말도 있잖아요. 모르는 게 또 약이란 말도 있죠. 비교 경쟁의 시대에서 신명나는 건 없이 전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에고이즘, 우리 한국말하고 콩글리시로 얘기하면 나마니즘, 영어로 얘기하면 에고이즘, 그 다음에 불법에서 얘기하면 아상만 강조하는 이 비교 경쟁의 교육은요,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반성해야 돼요. 하루는 어떤 주역 도사님께서 마을을 방문했어요. 마을 분들이 와, 도사님 오셨다고 설법 좀 해달라고. 그러지 뭐, 설법 좀 하지. 그래서 이 도사님이 다 올라가서 내가 무슨 얘기할지 아느냐고 다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죠. 그러니까 도사가 아이고 모르는 사람한테 뭘 얘기를 해 그러고 내려갔어요. 아니 마을 사람이 황당해가지고 그러면 짰어요. 수근수근 짰어요. 우리 다 안다고 그러자고. 그러니까 이제 도사님이 또 오니까 도사님 설법 좀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다 압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아는 사람한테 뭐로 얘기해? 마을 사람이 교활했어요. 이제는 반은 아는 사람, 반은 모르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혹시 도사님이 이제 설법 좀 해줄 줄 알고, 그래서 도사님 또 한 번만 제발 설법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이 뭐 설법이야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 그저 다 굴고 개 짖고 하는 게 다 설법이지. 아니 어쨌든 오늘 좀 설법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거 뭔지 아는 사람이니까 반이 손을 저 알아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 오니까 반이 또 손을 드네. 그러니까 그분이 내려가시면서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 그러시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치세요. 이거 간사열 여기 있는 거 이런 지식,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던 우울증의 특효열 간사열, 우리 사암치법 연구회의 한 제자가 한의원을 하고 있는데 멋지게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해줬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거 여러분들 오늘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거 가르쳐 드릴 수 있잖아요. 방향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지압을 해주면 이 자리는 여러분들 우울증에 더 걸립니다. 수고로움 심포경은 심장을 싸고 있는 심포락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서 안에서부터 손가락 쪽으로, 발가락이 아니에요. 손가락이요, 보살님. 손가락 쪽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방향은 이 방향으로 긁어줘야 됩니다. 손가락 쪽으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식이에요, 지식. 이거는 한 번 들으면 여러분들 그 우울증 있어? 그 방향으로 긁으면 돼. 그렇지만 지혜는 다릅니다. 여러분, 지혜는 지식이 오래 무장이 돼가지고 반려가 돼가지고 이제 처음 보는 식물도, 처음 보는 동물도 그분의 성격, 그 식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보살님, 선생님이 옛날에 데이트 신청할 때 이렇게 하고서 나하고 한 번 어디 갈려? 그러면 아이고 육갑 떨고 앉았네. 아이고야
내가 아이고 누구 집 딸인데야. 이게 벌써 뭐예요? 그 사람 태도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벌써 족쇄형 담개.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우리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어제의 것은 내일에 가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싸구려가 돼요. 컴퓨터 지금 안 살수록 나중에 더 싼 값으로 좋은 거 살 수 있죠. 그런데 지혜는 영원한 겁니다. 아상으로 가득 찬 이 지식의 세계에서 무장되어 있는 그 어린애를 키워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결국은 에고이스트, 나만이즘을 키우고 공적으로는 아무 생각도 안 해. 원시라고 하는 것은 먼 것이 잘 보이는 겁니까? 가까운 것이 잘 보이는 겁니까? 원시라는 것은 멀리는 잘 보이고 가까이는 잘 안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멀 원자 한문이 맞나 틀리나 한번 맞습니까 이거? 맞아요 이거? 예. 뒤에서 더 큰 소리로 하시네요. 원시, 저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양음, 이게 나만 생각하는 것은 근시라고 그러죠. 눈 생각하지 마시고 유심눈 쪽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만 생각하는 것은 근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 시험에 지금도 논쟁이 붙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근시가 음적이냐 원시가 양적이냐의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근시안이 만약에 음적이라면 음실양허겠죠. 그렇죠? 음은 실하고 양은 허합니다. 그러니까 양기를 보충시키는 보중익기탕이라든가 그런 약을 써야 되느냐, 혹은 만약에 원시가 양은 실한데 음기가 허하다면 육미주향탕이나 사물탕 같은 음기를 보충시키는 약을 써야 되느냐 하는 게 지금도 시험 문제 나와요. 어디서 시험 문제 문제 은행에서 본 적 있어요? 아직은 국가고시 들어가는 시간이 아닌가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혜를 넣어주는 것이, 지혜를, 그러니까 알지자가 아닌 밑에 날일자가 있는 지혜를 넣어줘야지, 너무 지식 위주로 가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알기는 많이 알지만 믿음이 부족하면, 신심이 부족하면 보조국사가 말씀하시되 날로 삿된 소견이 자라난다고 그랬어요. 사견이 자라난다. 알면서 확고한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 음양관이나 상대주의적이나 재행무상이나 재법무화나 이런 등등에 대한 확고한 지혜가 없으면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삿된 소견 사마 외도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현재 교육은요 지혜를 가르친다기보다도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어린아이들이 속으로 여러분들 반항하고 있어요. 왜? 어린아이들이 자연과 산수를 친하고 그런 데서 함부로 벌레나 이런 건 죽여서는 안 되겠지만 왜 풀냄새, 흙냄새하고 친할 기회를 다 뺏어버리고 곤충조차도 컴퓨터로 점검해야 됩니까? 실제 만나서는 어머머머 무서워서 도망가고. 이런 한의과 대학생들 제가 옛날에 저 묵자간이라고 하는 우리 사명당 대사의 시중에 참선불용 다언어라,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말이 필요 없다. 지제심상 묵자간이라 단지 심상안에 앉아서 묵묵히 자기를 쳐다보는 데 있대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 하면은 참선불용 다언어, 참자를 어떻게 쓰는지 까먹었네. 그러니까 한글로 씁시다 그냥. 참선불용 다언어, 참선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으니 지제심상 묵자간이라, 아이고 뭐 우리 처음서부터 너무 한문 많이 쓰기로 안 했습니다. 묵묵히 자기를 가나라. 이 침묵할 때 묵자에다가 우리 스님들이야 다 친절하시게 다 아는 말씀이겠지만 묵자가 조금 어려우니까 어떻게 흘려 써가지고 적당히 비슷하게 써놓으면 되겠죠. 침묵할 때 묵자, 침묵으로서 자기를 관찰하래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사부대중 여러분,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자기를 관찰하는 공부, 소크라테스가 말씀하셨듯이 너 자신을 아는 학문 아닌 종교 아닌 깨달음의 세계는 왜 안 가르치고 어린애들한테 지식만 꾸역꾸역 집어넣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간사열에 필요한, 간사열이 뭐하러 필요해요 그렇게? 이거 필요 없어요, 우울하지 않으면. 그러나 우울증 걸려놓고 이게 필요해요. 우울증 안 걸리면 되죠. 우울증이라는 게 뭐예요? 알고 보면 부처님 말씀에서도 전부 우리 욕망에서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애들로 하여금 자꾸 비교 경쟁에 욕심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사실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식 종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지상의 교육에 저는 경종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데, 일찍이 벌써부터 노래는 조금 쌍스럽진 않고 반항적인 노래가 이미 나왔었어요. 서태지가 부르는 교실 이데아 같은 것은 이미 오래되긴 했지만은 서태지 씨가 부른 노래 교실 이데아 큐. 서태지가 노래하는 이데아 안에는 이미 이런 비판이 가득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운을 우리는 소양기기라고 합니다. 이 안에는 뭐라고 되느냐? 우리들을 교실에다 묶어놓고 자유를 박탈한 것을 빈정거리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어른들에 대한 반항이 있습니다. 그만 들려주시고, 제가 사실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주역 선생을 만날 적에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주역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역도 공부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리법, 국리한다. 여기다 넣어주기 전에 저도 잘 생각이 안 나니까 국리한다. 따라서 국리법. 그래서 저하고 공부하는 거는 음이냐 양이냐, 좀 기가 떴느냐 가라느냐, 좀 아까도 6조 먼저 시간에 말씀하실 적에도 6조 대사 말씀드려도 움직이는 것은 양, 움직이지 않는 것은 그래서 무국이 동하야 양이 되고 무국이 정하야 음이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 오행, 사람을 보고 음이면 양으로 치료할까 양이면 음으로 치료할까. 여자를 보면 그저 홀딱 반해가지고, 그렇죠, 입에다 침 질질 흘리고, 이쁜 여자만 보면 왜 깨끗해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응? 깨끗해 보이지? 얘하고 그냥 좋아하고 상상만 해도 벌써 네. 깨끗해 보이니까 마음에 애욕이 동하죠. 그래서 입맛을 다시지. 이건 능엄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남녀 간의 애정을 생각하면 남녀의 이근에 애기 고인다고 그랬죠. 그렇죠? 애기 고이지. 응? 네. 안 고이면 또 불구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를 통하기 위해서는 깨끗하다는 생각만 놓으면,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의 코에서 나오는 건 콧물, 입에서 나오는 건 침, 눈에서 나오는 건 눈물, 귀딱지, 코딱지, 온몸에 구규 9가지 구멍에서 나는 부정물을 생각하라? 아니, 내가 거기 파트너 보고 하는 말 아니요. 부처님께서 부정관을 닦아라 하는 것도 음양관이에요. 여러분들, 깨끗하게 보이니까 부정하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중용을 찾을 거 아니에요. 음양화평이 될 거 아니에요. 태극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세상에 태극과 무극과 불성과 하느님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부처님이 출세하시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주역학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국리법. 한꺼번에 도통하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더러운 건 좀 깨끗하게 보고 깨끗한 건 좀 더럽게 보고, 먼 사람은 좀 가깝게 생각하고 가까운 사람은 좀 멀게 보고, 그러니까 파트너의 장점만 봐야 돼, 단점도 봐야 돼. 그렇지. 가까운 사람들의 모든 속 터지게 하는 건 여러분들의 중풍의 원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여러분들의 모든 기대감 같은 것도 여러분들 화병의 원인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 화병은, 분노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분노는 녹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분노는? 녹이는? 녹이 뭐예요? 아니 국가고시 볼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났네. 녹이 뭐예요? 녹이상. 따라서 녹이상. 분노는 따라서 분노는 녹이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 따라서 저 녹이상. 분노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뿔따고 난다고 하죠. 뿔따고 난다고 그러죠. 예? 분노는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리는 약을 써주면 되죠. 하단전에다 마음을 얹어놓고 좀 수행하면 좀 내려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너무 즐거우면 희기는 늘어진다. 희기는 너무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은 사람의 길을 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여줘야죠. 그러니까 잠을 자꾸 자고 늘어지고 하는 사람 좀 긴장을 시키고 겁을 주는 것도 약이에요. 공포는 약입니까? 독입니까?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공포는 분명히 약도 되고 독도 돼요. 어떤 부인이, 이게 이제 국리법으로 얘기하는 우리의 유심론법이에요. 부처님도 전부 처방을 내린 게 아니라, 약 처방을 내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먹으라고 얘기해 줬죠. 그래서 부처님의 수제자이면서도 주치의였던 기바동자는 어느 날 부처님을 뵙고 나서, 아, 나는 육체의 병이 왕이요, 부처님은 마음의 병이 왕이다. 그래서 심의양요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뭐 이런 공부는 안 시키고 그냥 때려 넣어가지고 우리 불쌍한 부처님, 불쌍한 예수님, 모든 교주들은 전부 대학교 시험 붙여주는 교주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떡을 갖다가 그냥 대학교 문턱에다 갖다가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냥. 안 그래요? 솔직히 부처님한테, 예수님한테 여러분들 떡, 우리 아들 화이팅 떡 붙어라 하면서 먹는 것도 찰떡을 먹으면 좋다네. 뚱뚱하고 끈끈한 우리 따님, 아드님 찰떡 잘 먹으면 체해요. 체하면 알던 것도 까먹어요. 왜 찰떡을 먹여요? 왜? 큰일 나라고. 그래가지고 묵을 먹으면 또 안 된다네. 또 묵을. 아, 왜 묵을 먹으면 안 돼? 변비가 있는 애는 묵 먹여야지. 이러한 맹신주의, 절대주의, 영어로 얘기하면 absolutism, 이런 말이 있는지는 전 모르겠지만은 그런 절대주의를 타파해가지고 국리를 해서 너 남편이 그랬지, 너 아들이 붙었지, 내가 좋겠냐 하고 의심을 하는 것이 국리법입니다. 주역도 국리법이 있고, 그 다음에 깜짝 놀랐는데 저 계룡산 연천봉에 가면은 그냥 주역 8개만 걸어놓고 우리 건곤감리 그런 사괴를 걸어놓고 도 닦는 사람이 있대요. 이번에 경향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17%만 건곤감리의 뜻을 한대요. 건이 무슨 뜻이요? 건이. 곤은 땅. 네, 맞습니다. 네, 땅. 감은 물, 리는 불. 그래도 그 정도는 조금 배웠네. 네. 건곤감리가 하늘과 땅과 물과 불을 상징하는 걸 아는 사람이 17%밖에 아직 안 된대요. 주역은 그런 걸 통해서 국리를 시켜주는데 나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저는 그랬더니 주역 선생이 불교에 참선이 있듯이 주역에도 8개만 걸어놓고 도를 닦는 게 있다네요. 깜짝 놀랐어요. 진성법이라는 게 있대요. 예? 이게 다할진짜인데, 예? 진성법, 한꺼번에 성품. 그러니까 아마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 바로 그 마음을 가르쳐서 견성하게 해주는 그런 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보면요, 법에는 항상 거짓이 없어요. 옛날에 성인들이 남긴 법들이 국리법도 있고, 야, 나는 골치 아픈 거 너무 계산하는 거 싫다, 어떻게 한 번에 그냥 뚫을 수 없느냐, 그러면 자기 마음을 관찰하든지 이 성품을 말려버리는 이런 법이 있대요. 저가 강의하는 것은 주로 국리법 쪽이고, 가끔 저도 옛날에 1984년도 입적하신 폐암 대선생께서 85년도 입적하신다 저희 사부님께서 저한테 공부시켜 주신 공안법이라는 것은 이런 법에 해당하는 특이한 법입니다만은 주역문 중에서 한약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불교와
한의학이 만나는 접점에서는 진성법으로 가는 겁니다. 기가 올라가면 내려주고, 긴장이 되어 있으면 늘어지게 해주고, 퉁퉁한 사람들은 건조한 약, 건조한 사람들은 미끌미끌한 약, 그런 것들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궁리를 안 하거든요. 깜짝 퀴즈. 여러분들, 한동안 우리 한국을 뒤흔들었던 약초가 있습니다. 이름 지어서 어송초. 고기 어자죠? 그렇죠?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이거? 반선생. 저기 사무총장 하시는 우리 반선생님하고 같은 계열이시네? 삼촌이요? 아니요? 어송초 여기 써봐요. 이거 비린내 성자 나와서 써봐요. 네, 잘 쓰면은 요번에 합격, 못 쓰면은 요번에 불합격.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간행하지 말고. 자, 고기 어자에다가 비린내 성자. 고기 비린내가 나는 양모밀이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여러분들 몰라요. 지금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고기 비린내가 나는 어송초, 이 풀은 뚱뚱하고 냉한 뚱냉 체질한테 맞을까요? 마열 체질한테, 마르고 여리는 체질에게 맞을까요? 자, 어송초, 고기 비린내가 있으면 음적입니까? 양적입니까? 대체적으로 상상을 해볼 때 음적입니다. 아, 고기 비린내가 물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행이라는 게 있는데, 오행이라는 것은 지수화풍 4대 원소보다도 좁게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화가 있는데 가운데는 토가 있고, 겨울, 가을에 대한 금이 있고, 이게 수에 해당하는데, 만약에 하늘에서 갑자기 고기 비늘 달린 고기가 우수수 떨어졌다, 이럴 때는 그 해는 날씨가 추울 징조입니다. 갑자기 메뚜기 떼가 무성하다, 그 해는 날씨가 가물고 냉할 징조입니다. 갑자기 쑥이 쑥쑥쑥 자라난다, 그 해는 갑자기 뭐 하래라고요? 쑥이 쑥쑥 자라는 그 해는 어떤 해라고요? 화기가 더울 해요. 여기다 쳐주고 있는데도 이렇게 어물대물대냐, 눈치도 없어.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서도 새우젓으로도 먹는다는데, 경희대학교 한의과 학생들 참 눈치밥 없네. 여러분들, 맛이 신 모가 나무는 바람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지 않은 귤을 만들기 위해서 바람을 안 통하면서 귤을 자라게 하면 신맛이 사라져요. 그래서 과일 망신은 뭐가 시키고? 꼴뚜기가 시키고, 과일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어물쩍 망신은 모가가 시키는군요. 강감찬보다 더 하시다 진짜. 이거 참나, 어떻게 그렇게 말이 헛돌아요 지금. 아이고 재밌다. 네. 자, 목화 토금수의 오행의 성격 중에서 여러분들 몸속에 세 가지나 가지고 있는 경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약 경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차차차차 이론적으로 도 공부를 시켜드리겠지만은, 어쨌든 비린내가 난다, 그런다면 대체적으로 톡이 축축한 거하고 이 물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토기는 퉁퉁한 걸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수가 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가날프게 생긴 식물이라 하더라도 냄새가, 고기 비린내가 난다, 뚱뚱하고 냉한 사람들한테 약이 되겠습니까? 독이 되겠습니까? 약! 무조건 아무한테나. 다시 내려가야 되겠네 이거. 다시. 그렇죠. 야, 우리 거사님, 어송초는 약입니까? 독입니까? 아, 한 번 더 크게 하세요. 우리 시청자고 다시. 어송초는 약입니까? 독입니까? 뚱뚱하고 냉한 사람한테 약입니까? 독입니까? 반반이 막 갈라지네. 정답은 불교 텔레비전 게시판에다 게시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네, 여러분들, 저도 피해갈 수 없는 화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저는 이게 눈동자 안쪽에서 시작은 아직 안 했네요. 여러분들, 제 눈이 충혈된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한 가지는 제가 경고장을 보낼 게 있어요. 10분이면 7, 8분, 물론 병원에 오신 분들은 환자긴 하지만 보면요, 눈동자 안쪽에 충혈이 돼 있어요. 저도 바깥쪽으로 충혈이 되고 이제 다 좋아져서 오늘 감이 막 요 정도면 뭐 자주 웃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약간은 이렇게 가식적으로 제가 조금 가리고는 있습니다만, 저도 피해갈 수 없는 화병. 화는 당연히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화를 끄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 한의학에는 목, 화, 토, 금, 수, 오행을 가지고 우리 몸을 관찰합니다.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뭐를 생하고, 토는 뭐를 생하고요? 네, 수생목, 목생화, 화생, 이거는 상생이라고 합니다. 상생. 그런데 이렇게 할 땐 이걸 극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손주를 조금 억누르는 소위 관청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목극토, 토극수, 수극, 화극, 금극. 그래서 이게 요것을 이기니까 한의과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 불을 끄는 데는 물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저희 주역 선생님이 조남이 아자 산자 아산 선생님이셨는데, 경상북도 제가 울산에서 강의를 듣다가 너무 충격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전국의 주역도사 여러분, 점을 치시는 여러분, 길흉화복을 가지고 노시는 여러분들, 오행의 상생상국도를 공부했다고 해서 수국화다. 선생님, 아산 선생님, 제가 보니까요, 남편은 화, 부인은 수. 그러니 여자가 남자 잡아먹을 상 아닙니까? 주역 선생님 눈이 둥그래가지고, 응? 어디서 배우는데? 어디서 배우다니요? 오행상생상국도도 모르십니까? 도사님, 아니 수국화 아닙니까? 그런 말은 있지. 국이란 말이 뭐 꼭 그런 말이냐? 무조건 이긴다는 말이냐?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상국 아닙니까? 상국, 이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봐도 물이 불을 이기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 물이 없으면 불도 안 타요. 기름은 물 아니고 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 선생님이 그냥 욕도 잘하십니다. 저도 그거 때문에 밤새도록 쌍시옷자부터는 욕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더니 야 이놈아,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불이 타느냐? 그 집을 봐서 그 관상을 보고, 골상이 불여 관상이요, 아니 우리 관상이 불여 골상이요, 관상이 뼈다고 상관 못하지만 골상이 불여 심상이라 그 마음 쓰는 이만 못하다 그랬는데, 일단 관상도 보고 골상도 보고 심상도 봐야지 이 사람아. 무슨 이런 이론만 가지고 사주 갖고 떠드느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면서 기름이 없으면은 불도 안 타는 법이니 그 부인은 남편을 잘 보조할 내조할 거라고 해석을 해주지 이놈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그러면서 암행어사 박문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가 과거를 보러 가는데 천안에 있는 주막집에서 머물렀는데, 주막집에 도파가 유명한 해몽가요. 전국 각지에서 꿈풀이를 하러 오는데 암행어사 박문수가 그때는 암행어사가 아니야, 일개 시험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밤에 자는데 재수없는 꿈을 꿨어요. 술 주둥아리가 바싹 깨지는 꿈을 꿨네. 기분이 떨떠름해. 그래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훌륭한 해몽가인 것 같다. 그래갖고 주막진 노파를 찾았네요. 주막진 노파가 없네요. 그 따님이 오네요. 아이고, 서당께 3년이면 다만께 3년이면 팝송을 한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눕고 다방께 3년이면 팝송을 하는데, 어머니 밑에서 내가 몇십 년을 지냈는데 이런 어떤 꿈을 꿔서 어떻게 생긴 것도 꼭 어디서 쪼다같이 생긴 사람, 아이고 얼굴은 하얘가지고 조금 미남자긴 하지만 아이고 관원도 없게 생겼다 당신은. 근데 무슨 꿈을 꿨느냐? 주둥아리가 바싹 깨지는 꿈 어떠니까
아유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암행어사 박문수가 나중에 암행어사 박문수지, 그때는 그냥 일개 문수, 원래 꿈을 꾸기를 문수보살의 꿈을 꿨다 그래서 지혜 제일 문수보살 아닙니까? 그래서 박문수라고 이름을 졌는데 자기는 이 딸 말을 믿고서 고향으로 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턱 돌아오더니 야, 그 귀인 어디 가셨느냐? 이 귀인요? 귀인은 무슨 귀인이야, 떨어지게 생겼던데. 뭐? 왜? 여차지차는 자기주주차야 앞차지차는 이차지차라. 이 얘기를 딱 들려주니까 큰일 났다. 빨리 가서 요령소리가 나게 뛰어가줘서 빨리 불러오시느라. 귀인이다. 그분은 얼굴이 이미 귀인으로 있으면서 1인 지하에 만인지상이라, 한 사람 밑에 있지만 만 사람의 위에 있을 영의정감이다. 빨리 모셔오느라. 그래갖고 막 엎드려 절하면서 빨리 올라가시라고,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올라가시면 나중에 과거에 급제하시고 지나갈 때 꼭 한번 들려주시고 우리 딸한테 벌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나라의 동량을 잃어버릴 뻔했다, 나라의 제목을 잃어버렸다, 사죄하면서 막 맛있는 상을 그냥 차려놓고 그냥 빨리 올라가시라고 노잣돈도 넣어주고 그냥. 그래 암행어사가 나중에 돼가지고서 돌아오다 생각하니까 아니 진짜 궁금한 거야. 아니 이거 누가 봐도 이거 흉몽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흉몽 아니야 이거. 대가리가 바싹 깨지는데.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그거를 1인 지하에 만인지상이라, 한 사람 밑에 있고 만인지상에, 그 내가 지금 암행어사로 되긴 됐지만 영의정 좌의정 될지 모르지만 지금 최고의 팔도 관찰사를 다 그냥 목을 자를 수 있는 권한을 가니까 뭐 영의정보다 더하죠. 어떻게 해서 네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해몽을 하더라도 사람 따라서 해몽합니다. 물론 우리 딸 같은 애가 이랬으면 박살날 꿈이라고 제가 해결했겠죠. 그렇지만 조님께서는 얼굴이 귀상이고 숙생에 공덕이 많고, 그리고 금생에는 이 나라의 동량이 되실 분으로 처음부터 봤는데 저한테도 호기심도 안 가지고 묻지도 않고 섭섭했는데 제가 출타 중에 그런 실수를 하더니 여식을 벌하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궁금해 죽겠어.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그렇죠? 여러분도 궁금하잖아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까요? 그럴 수는 없고, 잘 생각해 보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오행에 저런 걸 외웠어도, 수국화만 한다 하더라도 물이 불을 끄나요? 아니 광물질은 불 안 끄나요? 제가 이렇게 상화지게에서 뿔 따고 나서 지금 열이 오를 때는요, 물 먹어서 이게 안 내려가요. 시어머니한테 서른 받은 거 물 잡숴봐야 더 열나요. 그런 때는 차라리 광물질, 칼슘분. 왜? 기름불은 뭘로 끄죠? 보통 모래로 끄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용골, 용뼈다고, 소위 공룡의 화석뼈다고 모려분이라고 그래서, 모려분은 굴껍질을 약으로 써요. 시어머니한테 화병 생겨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요. 배꼽머리가 벌떡벌떡 들적에, 그러고 이렇게 눈에 충혈이 들적에. 그러니까 자꾸 그때는 오히려 광물질, 기름뿌리는 마찬가지니까 광물질 약을 써야지. 수국화 하나만 외우면 돼요. 금국화도 되지, 토국화되지. 절에 있는 촛불은 바람 불어 끄잖아요. 목국화도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탄력성 있는 생각으로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불교는 무유정법이 정법이라 정한법이 없는 것이 바른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탄력성 있는 생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서 이 꿈 해몽하는 이분은 요거를 딱 자르니까 여기는 잡을 수가 없죠. 어디를 받아요? 어디로 이걸 떠받쳐야 돼? 밑으로 떠받쳐야 되니까 만인한테 떠받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제 8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